안녕하십니까. 고스에 대해서 국어 내신 담당을 맡고 있는 박민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보성고 1학년 내신 전략, 과연 어떻게 해야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가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고스에 대해서 보성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제가 어떤 성과를 냈냐면 평균적으로 이제 보성고 같은 경우에 1등급이 전교 13등까지, 1등부터 13등까지가 보통은 이제 1등급인데 2019년, 2020년 제가 담당을 하고 난 뒤부터는 매 시험, 매년 평균적으로 7명에서 9명까지 1등급을 배출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왜 수집을 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축하의 의미에서 아주 조그만 상품권 하나씩 제가 주고 있어요. 1등급 맞은 친구들에게. 그래서 그럴 때 아이들이 저한테 인증을 하고 보통 상품권을 받아가는데 그럴 때 이제 내용을 조금 적어놔 봤습니다.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삭제를 했고요. 등수가 나오는 것들만 좀 언급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성과가 나왔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머니들 궁금해 하실 내용들. 자, 보성고 내신은 어떻게 시험 출제가 되는가? 자, 내신 시험 구성은 뭐 평범합니다. 보통 31문제에서 32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 객관식 문제가 20개 내외, 그 다음에 주관식이 10개 내외로 나오는데 이런 구성은 사실은 아주 평범한 거라서 특이점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거 말고요. 자, 출제 범위하고 난이도, 요거 좀 얘기해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객관식은 조금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중간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중은 쉽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서술형을 조금 고난도를 내는데 아마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 서술형은 아마 등급 가르기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로 매번 시험마다 난이도 범위 조절을 해가지고 매 시험마다 문법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양이 많지는 않아요. 양이 많지는 않은데 체감적인 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절대적인 양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에 들어갈 수 있는 문법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학교 시험에서 밸런스 조절을 해가지고 조금씩 넣다 보니까 매 시험마다 문법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른 영역은 사실은 이게 모국어에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으면 조금은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법은 이론이고 법칙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부하고 외우고 암기하지 않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아이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부담감이 꽤 높은 편입니다. 저거는 항상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게다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주 많은 작품을 선별을 해놓고 시험을 안 내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시험 범위다라고 결정한 부분에서는 100% 출제를 하는 경향을 내고 있어요. 플러스 알파로 외부 작품이라고 나와 있는 건 이제 교과서 외부에 다른 문학 작품이라든지 다른 예시 지문 같은 걸 첨부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을 한번 해보면 보성고 내신은 어떻다? 객관식은 쉽고 서술형은 좀 어렵다. 감점 요소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적었는데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객관식이 지나치게 쉬워버리면 주관식에 대해서 감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아니면 적당히 조절이 됐다 싶으면 뭐 그때그때 좀 조절하는 편이라서 요걸로 저는 등급 가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가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일선 학교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한 선생님이 한 반을 다 맡아요. 예를 들면 1학년 내신 담당하는 국어 선생님이 3분입니다. 그러면 1, 2, 3반, 4, 5, 6반, 뭐 7반부터 9반까지 그 3분이 나눠서 수업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선생님별로 수업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실제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저희 이제 보성고에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뭐 교과서 집필지에 참여했던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게 그분들 수업 내용은 참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기준점을 잡아주지 못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별로 본인이 주장하시는 바에 그냥 수업을 하세요. 그리고 정정도 해주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게 맞다 그르다를 아이들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걸 말씀드리면 학원 같은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상위권 친구들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지들이 수업한 내용 필기를 모아야 돼. 모은 다음에 비교 분석해가지고 뭐가 많은다고 판단을 내리고 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학원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 반에서 어떻게 수업했는지 일일이 확인을 다 해요. 뭐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절대 아니겠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는 문학은 해석의 방향이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여담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A라고 해석했던 걸 2020년도에는 B라고 해석을 했어요. 동일한 선생님이. 그래서 정답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어떻게 수업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야 돼요. 자, 요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심화 내용은 교과서에 일반적으로 적혀져 있는 내용을 수업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선생님께 필기해준 내용에서 좀 어려운 내용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요것도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보성고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요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표본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수한 사항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 같은 걸 볼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필고사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2019년도, 2018년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수행평가 비중이 인근 학교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필고사 비중이 낮다. 근데 이게 비중이 낮은 게 아니고요. 배점 간 영역이 좁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행평가는 기본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필고사를 나머지로 등급 가리기가 될 텐데 만점이 기본적으로 뭐 30점 이렇게밖에 안 돼 버리면 지필고사 최대 반영 비율이 가끔 60%가 되는 것도 있었어요. 100점 전체 학기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게 등급간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좀 불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문제를 되게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큰 실수는 없었는데 이게 학교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재 목적 자체가 사실은 아이들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학원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다뤄주진 않아요. 불가능해요. 전부 다 하나하나 일을 해준다는 것. 다만 시험을 보는데 수행평가를 보는데 이게 지필고사 같은 수행평가를 봅니다. 구술시험으로 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으로 볼 때도 있는데 요럴 때는 제가 지도를 해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가이드 문제 같은 것도 찍어주기도 하고 실제로 수업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수행평가 형식이라고 하지만 중간에 있는 상시평가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해주지만 기본적인 뭐 글쓰기 같은 건 제가 현실적으로 지도는 좀 어렵죠. 다만 제가 이제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제가 중간에 클리닉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가져오면 그럴 땐 도와주죠. 그럴 땐 도와주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지필고사 형태의 수행평가 볼 땐 지도를 해준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자, 당연히 교재 제가 만듭니다. 제가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잘 보이진 않으실 테지만 일단 보시면 뭐 열심히 만듭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여담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일만 해요. 자, 술도 안 먹고요. 담배도 안 핍니다. 그러면 사적인 자리도 없어요. 작년에 특수한 상황 제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변 지인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고요. 매일같이 출근하고 매일같이 일하고 거의 뭐 저희 아이들 수업 대비, 시험 준비 이런 거에 그냥 저는 올인합니다.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일만 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교재가 이 정도 퀄리티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아이들 남학교 특성이 조금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 제가 교재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내지가 이렇게 나가는데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본문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남학생들 정말 일부 제외하고는 필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할 내용을 미리 다 연구해서 교재에 다 써놔요. 다만 문제가 뭐냐? 이거를 100% 다 써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걸 눈으로 읽으면서 본인들이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교재에다 빈칸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빈칸인데 수업을 들었으면 저 빈칸이 다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재 검사를 하는데, 숙제검사 합니다. 교재 검사를 하는데 저 빈칸이 채워져 있지 않다. 자, 그냥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보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식의 페널티를 주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저는 이제 지난주 수업했던 게 그 다음 주 시험 내용이에요. 저는 매 시간 시작할 때마다 하는 20분 정도 주간 테스트라는 걸 시행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시험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저는 그 시험 본 내용에 대해 해설 강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문제 해설 하나하나 전부 다 하고요. 근데 너무 쉬운 문제는 넘어가겠죠. 근데 다만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100% 다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수업하는 방식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많은 아이들을 놓고 제가 앞에서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어머니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갔을 때 질문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수업 시간에 오는 질문 있으면 수업 끊고 그냥 다 들어줘요. 물론 그러면 선생님 너무 수업 시간이 지루해지고 루즈해지거나 이러지 않나요? 자, 이거 어머님들 보통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클래스 인원이 한 20명 정도 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서 질문하는 것도 용기예요, 어머니들. 근데 많진 않지만 그렇게 질문해가면서 본인들이 궁금해가면서 해결해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등급들이 질문하는 걸 같이 들음으로써 성적이 같이 올라가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어머니들. 자, 일단 주간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이제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봤던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출제했던 주간 테스트. 사실은 뭐 아주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사성, 뭐 우리가 흔히 적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적중됐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합관리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주말에 정규 수업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평일날 아이들 또 불러서 심화 문제풀이해요. 그냥 문제 풀고 끝나는 시간 절대 아니에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예를 들면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수업 시간 내에 질문하는 거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일날 와서 심화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정규 수업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질문 답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1회 수업을 하고요. 평균 1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첫 주차는 심화 테스트가 없어요. 수업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둘째 주차부터 평일날 꼭 와서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 보고 해설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우리가 수업한 내용,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시험을 몇 점 맞았는지, 그래, 그러면 등수는 알려드리지 않지만 반평균은 몇 점 정도인지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오늘 무슨 수업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업 태도가 어떻습니다. 숙제를 어떻게 했습니다. 평균이 몇 점입니다. 이런 것들 제가 다 문자로 길게 장문으로 아이들 특성 하나하나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강 시스템. 저는요, 개인적으로 모든 수업 내용을 다 촬영을 해요. 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신청만 하면 제가 이제 따로 밴드를 개설할 거거든요. 그 밴드에다가 접속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 몇 주차 수업 다시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업로딩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 와서 다시 공부하고 또 그래서 안 되면 질문하고 이런 구조 갖고 있어요. 자, 마지막인데요, 어머니들. 손필기 자료. 이거 정말 흔히 얘기하는 갈아 넣은 겁니다. 뭘 갈아 넣었냐? 저 이거 만드는데 시간 정말 많이 걸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거 암거래를 하더라고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감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이제 적정 인원만 받고 이제 마감을 하는데, 그럼 못 들어온 친구들이 아이들에게 거래를 한대요. 이거 나한테 팔아라. 자, 손필기 교재가 뭐냐?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들을 제가 다 모아요. 하나하나 다 페이지 복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마다 손으로 필기 작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요. 예를 들면 A반, B반, C반 필기한 내용 다 모아서 예를 들면 상이한 부분,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거 점검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거 채워놓고 작년에 기출된 부분, 이런 거 기출되었었다고 적어주고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작업하는 건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머님들 이거 만드는데 진짜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최상위권, 흔히 하기에 1등급 친구들은 오히려 이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공부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보면 이 한 권으로 파이널 때 정리하고 끝내는 겁니다. 자, 오늘 안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개설 시간표가 3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요즘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배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강의를 수강하실 의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빨리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이나 오늘 좀 부족했다, 뭔가 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충분히 시간 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